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시설과에서 학교 복합시설 사업하고 있는 윤갑천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최순섭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저희가 절실함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모두 교육 정책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집에서는 다들 한 아이 뭐 내진 두 세 명의 엄마 아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게 약간 절실함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학교 복합시설 사업을 하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도 현장에서 교육 복지 시설들을 뭐 만드는 사업들을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좋은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서 우리 동네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하나 정도 그런 절실함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었고요. 그러면 저희는 인프라 지원, 재정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거고 2024년 예산으로 한 3,600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저희 위에 보고를 드렸을 때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혹시 현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 더 해라, 예산 더 편성해주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12월 5일 기준으로 총 119건이 들어왔고 중복된 거 좀 제외했더니 86건이더라고요. 86개 학교에서 1개 기관 내지는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뭐 일단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에 39개 했는데 아직은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학교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면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한번 보시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교육에 투자했더니 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면 항상 이용해요. 안심 셔틀로 아이의 귀갓길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 좋아요. 저희가 학교 복합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 지역 소멸도 좀 예방해보고 아니면 지역을 조금 더 살기 좋은 현장으로 만들고 우리 학부모님들 돌봄 부담도 좀 줄여주고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보자, 이런 사업으로 학교 복합시설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과거에 뭐 지진 났더니 내진 보강해라, 학교에 성면 나오니까 성면 제거해라, 이런 사업보다는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제일 재밌는 사업이기도 하고 좀 해볼 만한 한 사업인 것 같고 좀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희 홈페이지 학교복합시설.kr에 들어가시면 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봤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 동네에는 왜 이런 학교가 없을까? 저는 신도시인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지방에 좋은 학교가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살기 좋아진다는 게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사례가 아마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아닐까 해요. 전남 사례입니다. 완도 초등학교에 있는 학교와 완도군과 교육청이 손을 잡아서 수영장이 딸린 강당을 학교에다 만든 사례예요. 국비 문체부에서 30억 원을 따서 완도군청과 완도교육청이 MOU를 맺고 수영장은 완도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당 체육관은 뭐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방과후에도 사용하고 한다네요.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12월 프로그램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수영을 어른도 수영도 하지만 4시 20분부터 5시에 보면 기초반 해서 어린이 수영도 하고 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아마 이게 25m 6레인짜리인데 프로그램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이게 강사분도 이름이 다 겹쳐요. 아마 완도군이라서 좋은 수영 선생님 만들기가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 강사 3분이 일주일 내내 하고 있던데 저는 한 10년 전에 서울에 살 때 종로구청에 딸린 구민회관 수영장을 했는데 거기는 8레인이고 레인마다 선생님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군에서는 이런 게 좀 아쉽기는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 같이 고민해보면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갔다면 좀 더 좋은 강사를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운영도 좀 더 신경 써보지 않을까,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 복합시설을 조성할 때 크게 2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애들 교육이 좋아져야 되고 주민들이 살기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이 좋아지는 정책들이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자유로운 공립고, 뭐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고 있고, 뭐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에요. 이런 거를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충분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 사업 하고 싶은데 좀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시설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교육개혁 과제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뭐 사업들도 연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봄학교 사업을 한번 들어볼게요. 늘봄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일찍 학교에서 보살펴주고 좀 더 늦게까지 보살펴준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애들이 학교에 오래 있게 돼요. 그러면 다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방과후 교실이 있을 겁니다. 일반 교실을 하나 내지는 두 칸을 터서 바닥 난방 집어넣고 한쪽에 벽장을 집어넣고 그 안에 교구들을 하나씩 넣어요. 뭐 한쪽에는 보드게임이 있고 한쪽에는 뭐 VR 기기를 쌓아놓고 이렇게는 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12시간이나 두는 게 과연 아이들한테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사례입니다. 그냥 저희가 이미지로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거점학교, 아마 경남교육청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점학교를 하나 만들고 좋은 복합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는 수영장도 넣고 그 셔틀버스가 올 수 있고 학원버스도 와서 애들 실어 갈 수 있게도 공간 만들어주고 저층 공간에는 어린이집이나 돌봄교실을 만들어주고 2층부터 해가지고 좀 더 고학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면 이 학교가 지역의 거점 돌봄 학교가 되면서 뭐 가까운 학교들은 걸어서도 올 것이고 좀 저학년이나 멀리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 버스를 타고 왔다 가면 요 지역에서 조금 거점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이 뭐 우리 학교에서는 2시, 3시까지만 있지만 저기에 보내면 8시까지 애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아마 여기 군 단위에서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22년도 기준으로 봤는데 학교 복합시설이 전국에 한 200개 정도는 있더라고요.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 87개가 최 교수님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좀 알겠네요. 여기 버튼이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그 87개 지자체에 226개가 있고 226개 중에 그냥 여기 숫자로는 안 나와 있지만 한 100개 정도가 서울에 있었고요. 나머지 100개 중에 50개 정도는 대전, 부산 이런 광역시에 있었고 나머지 군 단위에 50개가 모여 있어요. 아니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하얀 데에는 하나도 없는 거고요. 노란색 지역, 파란색 지역에 학교 복합시설이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1년 동안 공모 사업을 해봤더니 뭐 몇 개 중복된 지역도 있어가지고 109개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는 저희가 5년 동안 200개 사업을 하면 전국 229개 지자체에 방금 봤던 그 늘봄 거점센터 같은 학교 복합시설이 하나씩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당연히 특화가 돼야겠죠. 사실 신도시는 뭐 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 같아요. 우리 기획하는 사람들이 잘만 기획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도심이나 좀 농산어촌으로 가면 좀 어려워지죠. 이제 이해관계자가 점점 많습니다.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 외 부모님들도 있고 이미 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한가 좀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신도시에는 신설부터 이렇게 잘 만들어 보고 구도심에는 지역에 필요한 현안을 한번 해결해 보고 그리고 군 단위로 내려가면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 우리 지자체만으로는 좀 어려워 학교만으로는 좀 어려운데 힘을 합쳐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에 저희가 요만큼을 만들어 봤습니다. 7,500억 정도 총사업비 기준으로 그렇고 39개고요. 교육부가 올해는 3천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의 20%에서 한 50%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했고 어떤 사업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보면 그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사업은 약간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긴 한데 북한에서 한 번씩 동해로 미사일을 쏜답니다. 한 번 울릉도 머리 위로 지나간 적이 있대요. 근데 울릉도에는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지자체 울릉군의 인구수가 10,000명인데 그거를 행안부 예산만 가지고 방공호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울릉군에는 대피소가 굉장히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겸 대피시설이 있는 공공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울릉군 학생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하 1층, 2층을 지하 주차장으로 평소에는 쓰다가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긴급 상황이 되면 대피소로 쓰겠다고 해요. 울릉군 인구 10,000명인데 교육부에서 179억 원을 지원한 되게 약간 특이한 뭐 지역에서 현안을 해결한 사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개발. 그러니까 아마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주체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삐그덕대기도 하고 지연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 가지의 방법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100억을 대고 군에서 100억을 댔어요. 이거 설계 누가 하지? 공사는 누가 하지? 이렇게 고민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한번 위탁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한번 만들어 봤고요. 세 번째 사례는 이것도 지역의 현안을 해결한 사례인데 특례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사실 교육부에는 그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몇 학급 이하는 신설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런 식으로 특례를 해서 통과가 된 사례고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백억짜리 이런 사업만 있느냐. 지역에서 그냥 마을을 위해서 조그마한 마을 도서관 사업 하나 하는데 총 사업비 6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2.7억 원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 고성군에서 초등학교하고 마을하고 쓰는 조그마한 마을 도서관을 만드는데 학교 복합시설이 되겠냐? 저희는 된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성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그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자체 시군구와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손만 잡고 오시면 되고 이분 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마음이 동하신다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는 뭘 하고 있냐?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저희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라는 걸 들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이 사회부총리가 되고요. 사회부처 장관님들 뭐 여가부, 복지부, 국토부도 국토부는 아니 아무튼 부처가 많아요. 이런 분들 앞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학교 복합시설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도 드렸고 협조 체계도 만들어 놨고요. 저희 그 균형위원장님 지방시대 위원장이 바뀌었죠. 지방시대 위원회하고 학교 복합시설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힘써보자라고 해서 그 지방시대 위원회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좀 같이 쓰는 걸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토론회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저희 관계부처 실장님, 국장님들을 모셔가지고 행안부의 지방소멸기금, 문체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뭐 농림부의 농촌활력사업, 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갈 거예요. 지역활력타운 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 관련 부처 사업들도 저희가 협조 체계가 좀 있거든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럼 어떤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저희가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한 4개 정도 사업을 제 임의로 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90억짜리 수영장 사례예요. 국비 30억을 받았고 군비 40억 받았고 교육청 20억. 이게 2019년도 사업이라서 당시에는 저희 사업은 없었고 문체부 30억만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교육부 45억 원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저희는 수영장이나 완도군처럼 지방소멸지역은 총사업비 50%를 일괄 지원을 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군비가 40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임의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완도군 인구 4만 7천 명인 지역에 군비가 30억이 남고 교육청 돈이 15억이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역에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 완도군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는 아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게 앞에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저 요런 옆에 있는 수영장이 또 하나 들어오는 것 뿐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최순실 교수님 말씀대로 고급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돈을 뭐하러 아끼냐. 여기다 다 집어넣고 완도군에 있는 초등학교 수영장을 전라남도에서 제일 좋은 데로 만들자. 왜 25m 6레인을 써? 50m 8레인 만들어가지고 수영대회도 유치하고 이렇게 되면 지역에 대회를 유치하고 그러면 지역에서 밥도 먹고 완도군에 가서 뭐 전복도 먹고 뭐 김도 사 먹고 이러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이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는 애들은 여기 와서 좋은 시설을 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말로 하면 잘 안 와닿으니까 그림을 하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방과후 돌봄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과후 실에다가 그냥 교구 끼워놓고 하잖아요. 요거 부끄럽지만 저희 집이고요. 저희 딸입니다. 요 발판 보이시죠? 콩순이 운동회 인터넷에서 3만 원이면 삽니다. 저 90억짜리 하면 아마 돌봄에 투자를 못 하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 못 넣어요. 그러면 작년에 1년 잘 썼는데 올해 장롱에 처박혀 있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요런 게 한번 있으면 어떨까요? 강당에다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저거는 저 멀리 전남 순천에 가면 있습니다. 돈이 들어요. 돈을 조금만 들이면 애들이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돈을 조금 더 들이면 어떻게 될까? 벽에 고정된 홀더에 보시죠. 의지한 채 클라이밍에 열중인 어린이. 홀더에는 잡거나 디뎌야 하는 위치가 번호 순서대로 나타나고 손과 발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표시됩니다. 기존 클라이밍의 틀을 깬 AR 클라이밍인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게임하듯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클라이밍을 접한 어린이들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그냥 클라이밍보다는 게임으로 하니까 더 재미있고 상도 준다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 오빠랑 경쟁하는데 되게 이기려고 앞섰던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여기 움직이게 하는 게 많아서
체력이 강화될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플라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애들이 좀 학교에 오래 있어도 재밌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 때문에 참 자료 찾기가 힘들어서 저희 애들 사이 좀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두 번째는 저희 교육개혁과제 연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경남에 있는 사례이긴 한데 늘봄학교입니다. 여기 어떤 사례냐면 창원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인데 한 30년 정도 지났더니 학생 수가 줄어들었대요. 별관 하나를 통째로 비워도 학교 운영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별관을 3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뭐 1층에는 키즈 카페처럼 꾸미고 거점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평일에는 주변에 있는 학교들 모아서 한 150명 정도 돌봄을 하고 저녁에는 20명 돌봄, 토요일에도 돌봄을 한다 그러네요. 저희 애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 학교는 신청을 받았는데 저녁 돌봄 인원이 충분히 안 나와서 저녁 돌봄이 폐강이 됐어요. 그래서 수요에 있어서 하는데 이런 거점 센터가 하나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 5시까지 있다가 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급한 일이 있을 때 좀 보내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시설이 있고요. 다양하게 한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초등 돌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린이집 이런 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셔틀버스도 있고 입구에서 체크도 해주고 알림으로 애들이 왔습니다, 갔습니다 이렇게 안내도 해준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또 제 얘기입니다. 예쁘죠? 그 딸이 하나면 은메달이라고 하고 딸이 둘이면 금메달이라고 하는데 딸 셋이면 아마 저는 한 다이아몬드 메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뻐요. 애기 셋째는 발로 키운다고 하던데 뭐 제가 볼 때는 셋째는 할머니가 키웁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저 절실함. 저는 저 늘봄학교가 너무 절실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7년 전에 첫째를 낳았고 지금 8살이 됐는데 첫째 때는 애 하나 정도는 제 아내가 집에서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째는 4살 때 어린이집을 처음 보냈습니다. 애가 5살이 되던 애 둘째가 나왔어요. 둘 보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를 어린이집 보내면서 둘째를 제 아내가 집에서 봤고 첫째 때는 제가 육아휴직도 한번 했었어요. 어떻게 키워줬습니다. 이제 셋째가 곧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제 첫째가 7살이 되는데 유치원을 보내야 되냐 아니면 바로 계속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냐. 여기서 저는 좀 그 당시에는 좀 의아했는데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3시 반까지 봐줘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면 7시 반까지 봐줍니다. 그리고 야근을 해야 돼서 특이한 일이 있으면 당일 오후 4시까지만 말하면 애 저녁도 주고 10시까지 봐준대요. 근데 유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5시엔 집에 가야 된대요. 초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는 어린이집을 7살까지 다니고 유치원 안 가고 바로 초등학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나니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제가 첫째, 둘째를 청사 어린이집을 등원을 시키면 제 아내가 그냥 집에서 셋째를 보면 됐어요. 근데 첫째가 학교를 가니까 첫째는 학교를 가요. 혼자 보낼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 따라갑니다. 길을 한번 건너야 돼서. 둘째는 그냥 제가 어린이집에 출근을 시켜요. 제가 퇴근할 때 데려가면 됩니다. 셋째는 어떡하지? 아직 돌이 안 됐는데 셋째는 할머니가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사례들이 잘 돼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늘봄 학교에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층에 유아 돌봄존에서 영유아를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애도 봐주고 어린이집을 안 다녀도 신청하는 날 하루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또 제 얘기를 해보면 아마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저 혼자 가면 축의금 5만 원 내고 가요. 제 아내랑 둘이 가면 둘이니까 10만 원 내고 갑니다. 초등학생 하나 데려가면 그때부터 고민이 돼요. 이걸 15만 원을 내야 되나 10만 원에 밥을 먹긴 먹는데 애 둘이 데려가면 어떡하지? 4시 가야 되나? 애 셋 데리고 가면 5시 가는데 결혼식을 가서 밥을 먹으면 이걸 축의금을 한 30만 원 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결혼식을 안 가요. 근데 저 아까 토요 돌봄 해주잖아요. 그런데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맡겨놓고 주말에 한번 급한 일 보고 있고 뭐 제사 같은 데 지방에 가야 되는데 애들 데리고 못 가고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층부에 이런 영유아 돌봄존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뛰어다녀야죠. 왜 이렇게 애들은 해가 지나도 저렇게 슈퍼맨 놀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놀고 다니고 고층으로 가면 애들 공부도 하고 악기도 좀 배우고 지하에서 수영도 좀 하고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저는 이게 너무 절실해요. 우리 지역에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하나씩 있어서 뭐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번 발굴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만들어 봤고 세 번째, 네 번째 사례는 아마 지방에서 좀 필요한 사례일 것 같아요. 여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고 공원 부지가 있는데 이 공원 부지는 교육청 땅이라고 하고요. 이 주차장 부지는 지자체 땅이라고 하는데 중학교를 하나 짓고 싶대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육부 투자심사 기준을 보면 한 36학급 정도가 나와야 학교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근데 그러려고 보면 개발사업 기준으로 4,000세대에서 6,000세대 정도 개발사업이 들어와야 된대요. 근데 지역에서 이제는 뭐 3기 신도시 정도가 아니면 그런 사업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 수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한 24학급 정도 수요는 있대요. 그러면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1.5km 이내에 학교가 있으면 글로 분산 배치해야 됩니다. 중학교는 동단위죠. 고등학교는 시군 전체 단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신설이 안 돼요. 교육부 투자 심사를 거치면. 근데 요거는 요 정도 1100제곱미터 80년짜리 사업인데 학교 복합시설로 만들어서 체육관을 400제곱미터 더 늘리겠습니다. 1500으로 할게요. 주차장은 기존에는 공용주차장 면적을 그대로 지하로 넣어서 200면으로 할게요. 그래서 포항시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체육관은 교육청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학교 복합시설로 하고 그 교육부 투자심사를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이거는 지침 개정이 벌써 돼서 특례 적용이 되고 있고요. 2023년 4월부터 학교 복합시설을 포함하는 학교 신설 이전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면제 사업이니까 한번 심사 지침 보시고 지역에 현안이 있다면 이런 거 한번 발굴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겠대요. 뭐 일반적으로 교사의 체육관이 있는데 운동장하고 해서 아래쪽으로 주민들이 오게 하고 오른쪽에서 학생들이 오게 해서 애들 안전도 좀 챙겨본다. 그런 사례고 네 번째 사례는 이제 지역에는 분명히 현안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 그래서 많이 봤는데 대부분 구도심에서 제일 많은 어려운 사례 교통입니다. 저희 학교 복합시설 홈페이지에 복합화 이음마당 제가 아까 119개 사례에 접수됐다고 했는데 홈페이지거든요. 아직 접수 안 되신 데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사례 읽어볼게요. 부산인데 우리 학교에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하고 지자체 힘든데 가장 어려운 우리 최종 보스 교장 선생님 계시잖아요.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가 이미 된 사례인 것 같아요. 여기 올렸잖아요. 학교에서. 우리는 학생과 지역 주민의 교육체육 문화활동 지역에서 체육시설 건립하고 싶대요. 근데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인조잔디 우레탄 농구장을 해주면 좋겠답니다.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긴 데예요. 여기가 학교가 있고요. 여기가 지하철역이 있는데 여기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고 여기 어딘가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긴 지역 많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차 들고 갈 생각이 안 듭니다. 여기 공영주차장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어딘지 못 찾겠어요. 지도를 봐도. 실제로 학교도 어떻게 생겼는지 봤더니 출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옹벽으로 한 3m 정도 학교를 다 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등교 시간, 하교 시간에 신호 한번 받으면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그리고 교통도 불편하고 애들도 들어가고 이러면 이 동네가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아마 장난 아닐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도 보면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 스탠드 이것도 5m 이상 되는 거 한 3층 높이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저런 데서 놀다가 발목이 부러져 봐서 아는데 저 이제 가보니까 애들 놀 때마다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항상 창의적으로 사고를 치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사례가 있는지 봤더니 경기도에서 하나 풀어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산이 있고 이거 평지고 이렇게 쭉 높아지는 레벨 차를 가지는 데인데 요쪽 그러니까 요 낮은 쪽 바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덮습니다. 지붕 위에다가 수영장과 체육관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지붕을 덮었더니 운동장이 그냥 학교하고 레벨이 맞아버렸어요. 이 앞에 사례하고 보시면 이 스탠드가 주차장, 수영장 들어갔더니 이렇게 평평해진 거죠. 그러면 애들도 안전해지고 지역의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수영장도 하나 집어넣고 차는 이렇게만 돌아가고 사람은 이렇게 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현안도 해결하고 학교에는 좋은 체육시설도 주고 애들은 좀 더 안전해지고 우리 그 무장애 설계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그냥 제안일 뿐인 거고 이걸 현실로 만드는 거 현장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협의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 거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올해 고민하다가 엎어진 사업도 있을 거고 내년에도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5개년으로 사업을 만든 거고요. 지금 올해 설명회 하는 일정은 이렇습니다. 24년에 지금 설명회 하고 있죠. 내년에 2, 3월에 심의 한번 할 거고요. 6, 7월에 한 번 더 해서 2회차로 나눠서 하시면 내년에 하면 되고 협의가 좀 길어지고 이런 게 기간이 길어진다면 24년, 25년, 26년 해서 27년까지 사업을 하니까 장기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고 만들어 봤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저 인터넷에서 봤는데 헬스장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대요. 읽어볼게요.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체육관에 가는 거래요. 그것만 해내면 헬스 트레이너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운동을 시켜준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나요? 일단 가자고 마음먹는 게 어렵지 가기만 하면 하더라고요. 학교 복합시설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아마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손잡는 게 가장 어려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3년 사업을 39개 선정을 했는데 벌써 한두 개 사업은 좀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벌써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교육청과 시군구가 이렇게 손만 꽉 잡고 계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떠내려가든 저희가 구조하러 갈게요.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상희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지역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뒤에 자세히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만약에 이것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문의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 정부 방침 아시잖아요.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과거에 되던 걸 안 되게 하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